4월 10일 날 자, 시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하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챙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범죄 행위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국민, 즉 주인을 탄압하거나 고통을 주는데 이용한다면 과연 그게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주었던 그 권력을 회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신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녹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통치자, 지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할 모습이 필요할 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죠?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화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거 해결하자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입법 권력을 국회에다 주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서민들 근로소득세는 정말 악착같이 걷어가고 있어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 판에 재정 부족, 서민 지원할 예산도 없다면서 세금은 대체 부자들한테 왜 깎아줍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횡재 본 기업들한테 횡재세라고 추가 세금까지 걷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왜 멀쩡한 기업들 잘 내고 있는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아니 지 주머니 있는 거 깎아주는 거 말 안 합니다. 세금 깎아줬더니 재정이 부족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해졌다면서요. 그래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다면서요.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 밥 팔아서, 논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만이 살 길인데,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구 개발 못하고 해외로 갈 거예요. 중국에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인도에서 불러요. 야,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줄 때 여기 와서 연구해라. 우리 연구 개발 인력들, 젊은 연구 과학자들 다 떠나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예산만 삭감합니까? 청년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다 삭감해. 동네 골목 지원 예산도 삭감하잖아요. 우리 잘 썼던 지역 카페 예산 삭감해가지고 지역 카페 동네에 쓸 수도 못 쓰게 만들어요. 이런 미국에 이런 데 좀 가서 옷 좀 사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대형 유통점만 만듭니까?
이렇게 엉터리 이재명! 이런 엉터리 국가 경영 때문에 경제가 폭망해 버렸어요. 민생이 완전히 파탄 나버렸어요. 한반도 평화도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도 떨어져요. 도대체 이렇게 경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지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요. 여러분도 알죠?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되지 않은 전기로 생산한 제품은 팔 수가 없다. 아무도 안 산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에 7%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꼴찌 중에서도 한참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는 30%, 50%씩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100%, 50%다 재생에너지 가겠다고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한 게 뭐냐?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 당장 5년 후 지금 당장도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다시 철수해요. 이렇게 하고도 경제가 살길 바랍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에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이 여의도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용산 청와대에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우리 삶 자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잘못 뽑아서 정치 잘못되면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망가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잘 뽑아서 그들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살림 다 망가지고 우리 자식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다시 낳아야 될지 더 낳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안 낳겠어요. 이런 나라 만든 게 뭐냐? 그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결국 정치는 누가 했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정치는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애들 교육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집 팔아, 논 팔아서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소수가 다 독점해버리고 압도적 다수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면 뭐합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진짜 공정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진짜로 희망이 있는 세상. 원칙이 살아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게 누가 합니까? 결국 정치인이 하는 거고 그 정치인을 뽑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혹시 더 나은 상황이 돼서 일당이 된다든지 심지어 과반수가 될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법과 제도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시스템까지 법과 제도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실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실패를 넘어서서 정치에
국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방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되는 날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평가를 내서 그들이 현상을 유지하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아무 관심 없이 다 방치해서 누군가가 뒷골목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데서 마구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구나, 이래도 권력을 유지하고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개선됐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됐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훌륭한 후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기후 문제는 우아한 낭만적인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입니다. 기후 문제 전문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박지혜 후보, 여러분 잘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강 후보는 부산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력하던 분을 제가 경기도로 일부러 모셔왔어요. 경기도로 모셔와서 제가 부지사로 일을 시켰는데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수로 여기다 추천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선택에, 당원들의 선택에 맡겼더니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열심히 일 잘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재강 후보, 여러분이 국회의원 만드셔가지고 많이 잘 부려 먹으십시오. 그래야 이 정도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박지혜 후보는 영입 인재 1호인데 제가 경선시켰어요. 본인 무지하게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셨죠? 시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도구니까 여러분이 잘 써주시겠죠?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다면 해야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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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 시민들이 선택해주신 의정부 갑의 후보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작 2년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고작 2년 흘렀는데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석두라 그래요, 석두라. 네. 네, 우리의 또 미래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끄지 마. 우리나라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신규 설치 용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은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산적이고 또 무능한 정권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새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금도 많이 줄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의정부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의정부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어떻게 의정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희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의정부 곳간도 채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이재강입니다. 힘들게 2년을 견뎠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이상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바탕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4월 10일 날 인생을 회복하고 붕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당당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박지 후보를 감에서 뽑아주시고 그래서 이재강 뽑아주시면 의정부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네, 우리 용혜인 의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성대 위원장이십니다. 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멋있는 후보들 보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선거 이번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지키지 못했던 재난안전법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운다는 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능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누구보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춘 후보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 믿으시죠, 여러분? 네, 이번 선거 많은 국민들 참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외교는 왜 이러냐 이야기하십니다. 의정부에 오니까 평화로, 호국로, 행복로라고 저기 지금 표지판에 써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평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남북관계 역대 최고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호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을 만들어내고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전체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 공을 폄훼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 정부 호국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그 행복을 더 키우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생 지금 괜찮습니까? 국민들이 더 행복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의정부 시민 여러분. 준비됐죠? 심판할 준비되셨죠?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주인이 의정부 시민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